자, 19-5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사용하는 자기력. 아까 어떤 전하가 속력 V로 움직이고 있을 때, 자기장 속에 움직이고 있을 때 받는 힘의 크기가 F는 QVB라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도선이 있고, 도선이 있고, 그 속에 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 할 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냥 전하가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이게 이제 어떤 속력 V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VD인데, D 약자가 드리프트예요. 전자가 떠가면서 전자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속력.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면 받는 힘의 크기는 아까 F는 QVB를 했죠. 그죠? 서로 수직이면 QV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전자가 한두 개가 아니고 전하가 무수히 많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전하의 양은 얼마가 되느냐? 개수가 되겠죠. 그죠? 이 개수는 밀도 곱하기 부피는 A 곱하기 L이 되겠죠. 그죠? A 곱하기 L. 그래서 여기에 전하가 흐를 때 받는 힘의 크기 총합은 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Q 곱하기 N 곱하기 A 곱하기 L 하면 뭐가 되느냐? A 곱하기 A가 잠깐 여기 빠졌네요.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전류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전류는 dT분의 dQ죠. 그죠? dT분의 dQ. 그 다음에 이제 dQ는 뭐냐? 여기 이제 전화의 양이기 때문에 Q 곱하기 한 개죠. Q 곱하기 그 다음에 개수 N, A, L인데 L의 dT죠. 그죠? dt. 길이니까. VD의 dt. 될 거고, 이게 dT가 돼서 Q의 VD의 N의 A가 뭐가 되냐면은 전류 I가 돼요. 그래서 이 값이 I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L이 되고 B가 돼요. 이 공식 이제 이건 알아두세요. 최종적인 결과 F는 I 곱하기 L 곱하기 B가 돼요. 도선 속에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 I가 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장이 B가 작용하고, B가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하고, 그럴 때 받는 힘의 크기는 I 곱하기 그 다음에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하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죠? IRB가 되고, 이게 유도하는 식이에요. 이 식이 지금 나와있죠. 그죠? 전류 I는 이거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 그죠? 여러분들이 그 프레밍의 왼손 부칙에서 자기장, 전류, 왼손 부칙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전류, 자기장, 힘. 그래서 F를 갖다가 어떻게 표시하면은 I에 L 곱하기 B가 되는데, L이 뭐냐면은 전류의 방향이죠. 그죠? 여기 이제 요 벡터 표시를 이렇게 표시해. 벡터를 적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F의 크기는 ILB의 사인 세타인데, 이 사인 세타는 뭘 나타내느냐? 전류의 방향하고, 이게 이제 전류의 방향하고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죠. 그죠? 각도.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응용되는 게 아까 말한 이제 스피커를 갖다 예를 들어 스피커에 대해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 여기에 자석이 이렇게 띄고 있으면 여기에 종이 콘이, 그죠? 여기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 이 콘이 자기장에서 힘을 받는다고. 그럼 이게 전류가 흐르는 게 따라서 자기장 형성되니까, 이게 이제 같은 N극에 서게 되면은 이 막이 스피커의 콘이 있죠. 그죠? 스피커 요 막이 진동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힘을 받아서 이게 콘이 진동하게 되는데, 전류 신호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이 구조가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 그 이어폰에도 이게 다 들어있어요. 아주 조그만한 이어폰에도 한번 뜯어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자기 펌프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혹시 주위에 이제 신장 투스이라 들어봤어요? 신장 투스. 콩팥이 망가지게 되면은 그죠? 혈액을 바깥으로 빼내서 이걸 갖다가 불순물을 걸러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혈액을 갖다가 보내기 위해서는 이게 혈액이 펌프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이 혈액을 갖다가 보내려면은 펌프를 갖다가 돌려야 되는데, 이 혈액이란 것을 보면 안에 뭐가 들었죠? 혈장도 들어있고, 그죠? 혈구도 들어있고, 뭐, 온갖 세포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기계적인 펌프 있죠, 그죠? 임페러를 돌리는 그런 이제 강제로 돌리게 되면 이게 혈액이 다 망가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자연스럽게 이 혈액을 갖다가 흘러보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혈액을 흘러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을 줘서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하는 방법 어떤 식이냐면은, 자기장을 갖다가 이게 이제 혈액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혈관이라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자기장을 갖다가 혈관보다 이제 혈액이 나오는 건 이제 간이겠죠, 그죠? 혈액을 뽑아내는 간이 있을 건데, 투스간에다가 혈관, 이제 바깥에 놓은 혈관에다가 여기에다 자기장을 아주 세게 걸어줘요. 자기장 그런 거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 혈관의 바깥쪽에다 대고 전류를 갖다 이쪽으로 흘려줘요. 그러면 전류가 이쪽으로 받을 거고요. 자기장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기장, 전류면 힘이 이쪽으로 받겠죠. 그죠? 전류, 자기장,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그래서 플레밍의 법칙에 의해서 아인슈타인 법칙에 의해서 I 곱하기 L의 이 그림을 갖다가 혈관에 대해서 수직으로 그죠? 수직으로 해주면 자기장, 전류, 수직으로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힘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혈액이란 것은 이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힘을 이쪽으로 받아갖고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펌프가 자기력에 의해서 이 혈액을 갖다가 펌프 구실을 해서 순환되게 되면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바깥에서 그죠? 한쪽에 자기장, 한쪽에 전류를 흐르자면 이게 이제 이쪽으로 흐르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혈액의 손상이 전혀 없이 그죠? 우리가 펌프를 통해서 혈액을 갖다가 순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4는 자기장 내에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는다. 계산하는 식인데 이거는 뭐 그냥 계산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석을 이용한 자기 토크, 이 전동기. 우리가 이제 모터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모터 원리. 이와 같은 도선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고 있고, 보통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도선이 있으면 선이 이렇게 돼서 돌고 해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하나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할 때, 자기장에 대해서 전류가 이렇게 수직으로 흐르니까 이쪽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랜선 법칙에 의해서 전류, 자기장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힘을 받죠. 이쪽 도수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 자기장, 힘에 의해서 이쪽은 들어가는 쪽이 돼요. 그럼 이쪽 도수는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 이쪽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자기장은 나란하기 때문에 사인 세타에서 제로는 거예요. 이쪽 두 속은 아무 힘을 작용이 안 해요. 그래서 이쪽은 나오고 이쪽은 들어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토크가 발생해서 이게 회전하게 된다. 이쪽으로. 이건 들어가고, 그죠? 이쪽은 나오기 때문에 이 같은 토크가 발생하게 되는데, 토크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힘 곱하기 I, 요 길이 A, 그 다음에 B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길이의 반.
지금 잘못됐네. 토크의 크기는 힘의 크기가 IBB이고 그 다음에 요거 중심축으로 봤을 때 이 길이의 반이니까 2분의 A죠. 그죠? 이런 게 두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I의 AB의 B가 돼서 면적이 돼서 I의 A의 B가 되고 A는 뭐냐면은 요 코일이 이루는 요 면의 면적이에요. 이게 나와있죠. 그죠? B 곱하기 A 곱하기 A 되어 있는데 똑같은 식이에요. I 곱하기 A 곱하기 A로 되어 있고 이걸 옆에서 본 거예요. 이걸 옆에서 본 거면 지금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라서 지금 이걸 제가 좀 입체적으로 좀 설명하기 조금 곤란해요. 지금 이쪽에 되는 걸 F1이 될 거고 그죠? F1 역시 이쪽이 이제 F2가 되겠죠. 그죠? 이건 나오고 그죠? 이쪽은 들어가고 있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축을 중심축으로 해서 그죠? 이 축을 중심축으로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토크 크기는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조금 기울어져서 이제 세타가 되면 이렇게 세타가 되면 그때는 이제 I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게 이제 코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감기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면 여기에 감긴 횟수 이제 n을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n을 곱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뮤의 IAN을 갖다가 전류가 이렇게 코일을 흐를 때 이렇게 흐를 때 옆에 단면적을 A라고 그죠? 전류의 양을 갖다 A라면 I 곱하기 A에다가 감긴 횟수 코일의 감긴 횟수 이 n을 한 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뮤를 해서 자기 모멘트래요. 왜 자기 모멘트를 하느냐? 이렇게 코일이 감겨서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기죠? NS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코일을 감으면 그죠? 위가 NS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기 모멘트래요. 그래서 코일이 감겨 있을 때 이 코일에다가 이제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면 자기기다 자기장을 걸어주면 코일에 대해 자기장을 걸어주면 요 이루는 각도 요 세타 자기장하고 요 뮤가 근데 뮤의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뮤를 또 정의하는데 이걸 또 이렇게 정의해요. A의 N의 벡터. N 벡터는 뭐냐? 요 면이 이루는 벡터. 지금 이렇게 관계 있죠, 그죠? 관계 있으면 요 면이 이루는 벡터를 갖다가 보통 이렇게. 그래서 보통 타우는 이게 이제 이런 책에는 없고 여러분들 책에 이렇게 보통 표시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벡터 표시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나침반이 있을 때, 나침반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제 지구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돌아가는 N극, S극이 북극이면 그죠? N극이 이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북쪽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토크가, 그 자석이 회전할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토크의 크기는 뮤 곱하기 B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 속에 놓인 원행골에 의한 토크의 크기. 토크의 크기는 뮤 곱하기 B의 사인 세타. 뮤는 전류 곱하기 요 코일이 이루는 면적에다가 감긴 횟수 A다. 이 기본적인 공식 정도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기간까지는 해도 여러분들이 공식 정도는 조금 적어서 외우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동기는 2월이에요. 이렇게 코일이 있고, 그죠? 코일이 있고, 여기 이제 정류자가 있고,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뮤가 이쪽으로 만들어지는데, 뮤하고 요 B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코일이 이렇게 놓여있고, 그죠? 이렇게 될 때가 가장 토크가 커요. 왜? 뮤 방향이 이쪽이죠, 그죠? 세탁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모터가 이렇게 돌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터.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직류 모터가 있고, 그죠? 여러분들 모터에는 직류 모터가 있고, DC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교류 모터, DC, AC 모터가 있어요.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전류가 한 방향으로, 그죠? 이때 직류는 한쪽 방향만 흐르잖아요, 그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걸 갖다가 이 브러쉬가 써갖고 그죠? 이게 반대쪽에 오면은 다시 이게 전류 방향이 거꾸로 흘러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브러쉬를 두게 되는데 이 브러쉬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모터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뭐냐면은 DC 모터 중에서 브러쉬가 없는 브러쉬레스 그러니까 BLDC 모터라는 게 있어요. 원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서 없앴는지는 굉장히 쉬워요. 알고 보면 그걸 갖다 BLDC 모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효율이 좋아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BLDC 모터를 쓰는 거고 교로 모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AC 전원을 갖다 그대로 갖다 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풍기 모터가 이제 대표적이게 되죠. 그죠? 대부분의 모터는 뭐냐면 AC 모터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AC 모터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전극이 바뀌는 경우에서 이게 도는 걸 갖다가 우리가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AC 모터예요. 코일만 감아주면은 그죠? 자기적으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이게 이제 유도 모터도 이게 해당되는데 아주 쉽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AC 모터예요. 효율은 어느 게 좋느냐? BLDC가 제일 좋아요. BLDC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는 뭐냐면은 대세는 이쪽으로 갈 수 있고 테슬라는 아직까지도 이제 유도 모터를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DC를 갖다가 AC를 바꾸는 인버터 모터를 갖다가 많이 써요. 인버터 모터. 인버터 모터는 사실상 보면 DC 모터를 볼 수가 있어요. DC 모터.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AC로 바꿨기 때문에 AC를 바꿔서 이게 돌아오는 걸 따라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여러분들이 이제 인버터 모터가 최고로 저기 뭐냐면 여러분들 에어컨이라든지 그죠? 에어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죠? 지금 가정에서 제일 적합하시 에어컨이죠. 그죠? 그래서 에어컨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저기 냉장고 이 인버터 모터가 들어간 것들이 좀 비싸요. 왜냐면 전자회로라든지 원리는 BLDC 모터하고 원리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터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이제 상식을 그 다음에 이제 DC 모터가 또 좋은 게 크기는 작은데 어마어마하게 파워를 내요. 굉장히 작으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놓은 게 이제 프리우스 뭐 전기 자동차 있는데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모터가 이게 어마어마한 모터가 들어가고 이게 또 제너레이터가 또 들어가죠. 그죠? 제너레이터는 이제 자동차가 감속할 때 요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전기 에너지로 갖다가 바꿔주는 그 장치가 들어있죠. 브레이크 잡을 때 이걸 갖다가 이 운동이 바꿔주면 이제 회생제동이라죠. 그죠? 회생제동. 리제너레이션이라죠. 그죠? 에너지를 갖다가 다시 에너지로 갖다가 바꿔주는 게 리제너레이션.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페어 법칙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류의 단위 암페어 프랑스 말로는 이제 이게 앙페르로 하거든요. 앙페르 법칙, 암페어 법칙이라 해요. 에르스테드가 먼저 발견한 게 뭐냐면은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면 이 주위에 자기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걸 갖다가 발견한 게 이 에르스테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공식으로 넣어서 포함한 게 암페어예요. 암페어 법칙은 뭐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요 주위에 이렇게 돌아가는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전류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약해지고 요 자기장의 세기가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유도하는 거는 좀 다른 데서 보여야 되는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의 자기장은 이와 같은 그러니까 코일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전류가 있으면 코일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거리에는 반비례하다는 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런 개수가 있긴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거리가 멀면수록 자기장이 약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원형으로 이제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그럼 이 둘레는 어떻게 되죠? 둘레는 2파이 R이죠. 그죠? 그럼 2파이 R에다가 자기장의 세기를 곱하면 여기다 2파이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둘레만큼 이렇게 자기장을 곱하면 2파이라면 이게 이제 뮤젤 I로서 줄레만 비례하는 양이 되겠죠. 그래서
암페 법칙은 뭐냐? 이 자기장하고 그죠? 자기장을 갖다 이 둘레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따라가면서 다 쪼개갖고 적분을 하는데 한 바퀴 뺑 돌아서 적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에요. 이 값이 μ0 i가 된다는 거예요. μ0 i. 이게 암페어 법칙이에요. 요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전압 Q가 있으면 사방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생성된 데 있죠. 그죠? 전압 Q에 의해서 그러면 이 생성되는 전기의 값은 K의 R 제곱에 Q에 비례하는 값이고 이게 이제 R 해서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건데 거리에 이제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반지름이 R인 이와 같은 공을 생각하면은 이 공을 포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이 전기장을 갖다가 다 적분하면 E 닷 DA를 갖다가 이렇게 적분하면 이게 이제 파이가 될 건데 전기 선속이 될 건데 이거는 전기장의 색이 여기에다가 요 면적 4파이 R제곱하고 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R제곱 쓰셔서 여기에 4파이 KQ가 되는 게 이게 뭐였죠? 가우스 법칙이었죠. 이건 입체로서 3차원 공간에서 이걸 갖다 적분하는 거, 이걸 이렇게 적분하는 걸 한 거고, 지금은 이제 뭐냐, 암페어 법칙은 2차원이에요. 선이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와 같은 돌아가고 있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선을 따라서 적분하는 거예요. 이 선을 따라서 선적분이고, 이거는 DR은,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이거는 면적분이에요. 면적분이기 때문에 아까 4파이 R제곱에 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암페어 법칙은 요 공식 전류의 세기에 비례해서 도선의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 B를 갖다가 요 경로에 따라서 한 바퀴 돌아서 적분하면은 이게 μ0 2파이 R을 곱하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한 거예요. 이게 암페어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μ0는 4파이 곱하기 10의 7성 μ0 값은 전류로 나눠준 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테슬라가 되겠죠. μ0 i 암페어로 나눠줄 거고, 이게 테슬라 거고, 거리는 곱해줘야 되겠죠. 메타. 이게 이제 자유공간 투자율이에요. 공가상에서, 진공상에서, 그죠? 이 진공상에서 얼마만큼 자기장이 생기는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전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암페어 법칙과 긴 도선이 되어 있는데 금방 설명한 거예요. 도선이 있으면 요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내가 이 도선 주위에 도선 전류에 흐르는 요 도선 주위에 내가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서 어떤 경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적분하면은 요 적분 값은 이 도선이 아니고 내가 적분하는 요 면 있죠. 그죠? 이 면을 통과하는 전류의 양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적분을 못 적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적분식으로 외우세요. 이런 것보다는 이게 더 훨씬 더 여러분들 이미 적분을 알잖아. 빅타의 내적도 알고.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갖다 괜히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적분으로 지금 이제 경로가 이렇게 되면 거리가 R만큼 떨어지는 걸 갖다 이렇게 적분하면 대칭성에 의해서 거리가 같은 점들은 자기장이가 3개가 될 거고 B는 바깥쪽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경로 적분하면은 한 바퀴 도니까 2파이겠죠. 그죠? 2파이R이 μ0 i게 됩니다. 그럼 내가 적분을 이와 같은 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찌그러진 이렇게 원이 하더라도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그죠? 이렇게 적분하나 이렇게 적분하나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면을 통과하는 전류 양은 다 같죠. 그죠? 도선이 하나면 그죠? 여기만 전류가 들으면 그럼 이 값은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류가 이쪽을 하나 흐르고 이쪽에 흐를 때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놈은 이쪽으로 한쪽 이렇게 되면 요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통과하는 전류의 양은 이렇게 가르면 이렇게 양이 같기 때문에 이게 제로가 되어버리겠죠.
이놈에 의해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이놈에 의해서는 자기장 이쪽에서 서로 상쇄돼서, 그죠? 요 경로에 따라서면은, 물론 또 세기가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다 평균되면은, 다 적분하면은, 요걸 다 적분하면은, 그때는 요 면을 통과하는, 이 면을 통과하는 전류량이 같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 경로로 갔다가 임의 폐경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분 기호로 쓰면 아주 쉬운 걸 갖다가 응? 적분을 이용하지 않고, 그죠? 말로 설명을 하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암페어 법칙은 도선 주위에, 그죠? 그 그림을 먼저 생각하죠. 도선 주위에, 도선에 전류 I가 흐르면 여기에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요 생기는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생기고, 그죠? 방향을 잘 생각하세요. 오른손 법칙이었죠, 그죠? 그럴 때 내가 임의의 경로에 대해서 생기는 자기장, 이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치면, 경로에 따라서 자기장을 3개를 갖다가 적분하면, 이걸 갖다가 한 바퀴 돌아서 적분하면, 요 내가 경로가 이렇게 2차원에서 이렇게 되면, 그죠? 되면은 얘 같은 면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죠? 만들어질 건데, 여기를 통과하는 전류의 양이 비례한다, 이거죠. 이걸 갖다 식을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